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결혼을 40대 후반이나 50대에 하더라도 늦은 건가요? 라는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뭐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다 보면 40대 후반, 50대 남자, 미혼 남자들이 지금도 많고 이후로도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국제결혼도 40대 후반 좀 늦은 거 아닌가? 50대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중개업체들 영상을 듣다 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다는 느낌이 제가 많이 드는데 늦어도 40대 초반에 와라. 40대 후반은 좀 늦다. 50대면 좀 매우 힘들다는 식으로 국결업체들이 그런 이야기를 은근히 해요.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말하는 요지는 압니다. 남자들이 원하는 스펙의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어릴수록 좋다. 뭐 그거는 당연히 맞겠죠. 맞겠는데 왠지 나이가 좀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면 국결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보는데 현실이 어떨까요? 40대 후반, 50대 중반, 뭐 50대 넘은 60대? 국결이 불가능할까요? 그거를 통계적으로 한번 봤으면 합니다. 통계적으로. 자,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그 댓글. 이분 댓글을 보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분 댓글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제 한국 남자들은 혼자 살거나 생존을 위해 외국 여성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제 커플들은 20대 초중반에 원룸이나 빌라에서 시작해서 아이도 2에서 4명 이상 낳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회 환경과 주거 문제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빨리 개선시키고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의 덕분에 30에서 50대 남자들도 자기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20대 초중반 외국 여성과 결혼할 수 있고 탤런트 김용훈 씨처럼 70대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동안이라서 운동이나 피부 관리, 스타일 등 외모 관리에 투자하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물론 뒤에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중략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말씀하신 게 30대, 50대 남자들도 자기 관리가 잘하면 얼마든지 20대 초중반 외국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50대도 포함하셨어요. 자, 2024년도 다문화 인구 통계. 이게 작년 11월 6일에 나온 겁니다. 가장 최근 자료예요. 자, 여기에 자료를 보면 한국 국제결혼 남자들 나이대가 나옵니다. 물론 약간 로 데이터도 제가 봤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45세 이상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그냥 45세 이상으로 그냥 뭉뚱그려 버렸어요. 자,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 중 45세 이상 비중이 32.10%로 가장 높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40대 후반 늦었다, 50대면 포기해야 된다? 아니라니까? 자, 통계를 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확대할게요. 자, 여기 검은 선은 다문화 혼인이고요. 옅은 회색은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혼인입니다. 자, 45세 이상을 볼게요. 요거는 그겁니다. 남편의 홀링 연령별 비중이에요. 그리고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혼인은 남녀를 평균을 낸 겁니다.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자, 45세 이상은 32.7. 국제 결혼한 남자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물론 45세 이상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50세도 있고 60세도 있고 70세도 있을 건데 로 데이터라도 그것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높은 게 45세 이상이에요.
지금 45세 이상이면 제가 만 48세거든요. 77년생. 생일은 7월입니다. 물론 7월이 지나면 이제 제가 49세가 되긴 한데, 그러면 이게 2024년도 거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때 당시 조사했을 때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80년생이 만 45세예요. 지금 대부분은 생일 안 지났잖아. 45세 이상이 32.7%라고 한다니까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게 30에서 34세 19.6, 그 다음으로 35세 39, 17.0, 40에서 44세 15.7입니다. 자, 이거랑 비교해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40대 후반이 늦었다? 아니라니까. 50대 이상은 뭐 포기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 국결 업체들 중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말도 해요. 요즘은 뭐 베트남이든 이자들 생활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전반적으로 나이대가 내려가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미세하게는, 미시적으로는.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그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추세를 한번 보시죠. 자, 45세 이상, 45세 이상을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2013년부터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2024년도까지 보겠습니다. 자, 2014년도 45세 이상 23.0이에요. 그 다음에 22.7, 그 다음에 24.6, 그 다음에 26.4, 그 다음에 26.9, 그 다음에 29.5, 그 다음에 28.6, 그 다음에 27.7. 자, 2021년도까지는 30을 못 넘습니다. 45세 이상이. 하지만 2022년도부터 베트남론이 2021년에 나오지 않았나요? 저는 그런 걸로 기억하거든요. 30이 넘어갑니다. 31.2, 2022년도, 2024년도 33.2, 2024년도 32.7입니다. 오히려 2022년 이후로, 베트남론 이후로 오히려 45세 이상의 국제결혼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국결업체들이 제가 볼 때 물론 빨리 회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일종의 좀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하겠죠. 남자들이 원하는 조건의 이제를 만나려면 40대 초반, 45 안 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은 뭐 불가능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저는 되게 듣기 불편했어요. 현실은 아닌데. 뭐 여기서 국제결혼이라는 거는 중개업체만 있습니까? 중개업체 아닌 것도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연예결혼보다는 중개업체예요. 그러니까 실제 중개업체를 통해 가지고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일종의 그들의 편의, 그들 입장에서는 결혼이 성사가 되어야 아무래도 돈을 받는 구조잖아요. 국내 결정사 같은 경우는 만남 횟수로 차감을 하니까 아무래도 남자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결업체도 힘들겠죠. 난이도가 성사를 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조금 말조심을 하셔야 된다. 제가 웬만하면 뭐 국결업체들 디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요거는 제가 볼 때 좀 불만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이번 통계에 보면서 알았어요. 대략은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통계는 이번으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국결업체들의 말은 거짓이었다. 물론 과거보다 힘들어졌겠지. 눈은 높아졌지만 결혼 혼인율은 안 그렇다고. 실제 데이터는 다르게 나온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죠.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비중이 37.4%로 가장 높다. 자, 남자가 훨씬 연상인 거죠. 국내 같은 경우는 10세 이상이 고작 3.0밖에 안 됩니다. 한국에서 10살 이상 차이 나는 여자 만나려면 거의 뭐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 수준이라는 거죠. 거의 뭐 심영탁식급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못지않은 외모, 재력, 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군다나 예를 들어 40대 중반 넘어가면 45세, 35이면 10살이잖아요. 30대 초반, 10살 이상이죠.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40대 초반만 하더라도 20대 후반이자 거의 만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하지만 국제결혼은 37.3%가 10살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에서 9세, 요거는 별 차이 안 납니다. 한국이랑 9.7, 13.3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0살 이상, 그러니까 특히 남자가 나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이의 출산까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국내에서 생각하지 마. 3.0이라니까? 미션 임파서블급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 아이 출산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타이타닉론, 설거지론, 전남친 중천론, 그 다음에 썩은 그 상대론, 아통론 등등등 여러 가지 이론을 정합하더라도 30 넘는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40 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국결해야 된다. 미션 임파서블에 도전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아까 보셨죠? 남자는 45세 이상이 제일 많았습니다. 몇 %였죠? 32.7%.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분의 1이죠, 거의. 그러면 외국인 아내는 어디가 제일 나이가 많냐? 20대 후반, 25에서 29, 23.4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30에서 34, 23.0. 그 다음에 35, 39세도 좀 있네요. 15.5. 20에서 24세 14.5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30세 이하를 보죠. 23.4, 14.5, 4.5. 이 정도 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겁니다. 국결하면 30 넘지 않는 여자를 만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까 나왔잖아. 남자들 중에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나이대가 40대 후반이잖아. 45세 이상.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처음 댓글을 쓰신 분 말씀처럼 이 말씀이 맞아요.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 덕분에 30대, 50대 남자들도 자기 관리만 잘하면 자기 관리해야 됩니다. 살 빼셔야 돼. 최소한 20대, 30대 초반 정도의 니즈 시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나이가 되면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살은 붙잖아요. 기초 대사량이 낮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매우 뚱뚱하는 건 안 돼. 제가 봐도. 그래도 이거는 하셔야 돼. 그리고 피부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 피부과 좀 다니고 그렇게 안 비쌉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20대 초중반의 외국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이게 데이터로 확인 안 됩니까? 물론 좀 더 구체적인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은데 그냥 45세 이상으로 그냥 뭉뚱그려버려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32.7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 댓글 보다 보면 뭐 아직 내가 이제 40대 후반이다 50대다 아유 이제는 나는 국결도 힘든 것 같다. 특히 50대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 통계는 안 그렇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45세 이상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국결협회에서는 말하기로는 그래. 국결협회에서는 말하기로는 이제는 뭐 40대 초반
30대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들도 제가 볼 때 영업하기 위해서 뻥까치는 걸 수도 있다. 그 영업을 하기 위한 건 뭐냐? 그들은 성사를 시켜야 돈을 받는 구조인데 아무래도 성사를 시키려고 하면 나이 많은 남자들보다 젊은 남자들이 성사시키기가 쉬우니까 일의 난이도가 낮으니까 일종의 하여튼 뭐 영업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듭니다. 물론 이런 자료 대부분 모를 거예요. 저도 이번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감안하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잠시 후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